온라인으로 만나는 사단법인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제26차 작가 버수교육입니다. 본 자료는 교육국과 심사관리국에서 제작하였으며 별도의 문서에 의한 허락을 득하지 않고 복제나 무단 사용을 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회장 김홍석입니다. 이번에 작가로 승급하신 제28기와 제29기 작가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도 우리 회원님들은 건강을 지키시면서 이렇게 인터넷을 통하여 작가 양성 교육과 보수 교육을 진행하게 되어 매우 반갑고 또한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 협회는 그동안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공모전도 진행하였으며 온라인 전시회도 진행해 왔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많은 제약이 있지만 사진가는 현장에서 작품을 찍는 발이 있어야 하고 틈날 때마다 새로운 것에 능동적으로 다가가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지부지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시회와 자율적인 교육은 우리의 창작 의욕을 발휘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는 제4기 한국디지털사진가 협회를 이끌어가면서 그동안 회원님들께서 보여주신 협회에 대한 사랑을 다시금 되새겨봅니다. 협회 사무실 마련을 위해 함께 해주신 마음이 모여서 우리 협회는 서울 영등포구 물레동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였고, 새로 이전한 사무실에는 작게나마 전시장 겸 교육장, 세미나실 및 회의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사무실 이전에는 많은 회원님들이 기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기금을 보내주신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는 협회가 합리적으로 발전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사무실 이전식도 못하고 사무실을 방문하는 회원님들의 발길도 뜸하지만 항상 이곳에 여러 회원님들의 성원이 함께하고 있기에 마음이 든든합니다. 친애하는 제28기, 제29기 작가 회원 여러분, 지금까지는 작가가 발표되면 1박 2일로 합숙교육을 하고 작가표를 수여해 왔습니다만 금년에는 연초부터 코로나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합숙교육을 진행할 예정으로 교육을 미뤄왔으나 요즘 코로나가 더 심각한 상태로 확산되고 있어서 합숙교육을 하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대신하게 되었으며, 또한 28기와 29기 작가를 함께 인터넷 교육을 하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도 회원님마다 자기 고유의 사진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창작 활동을 해오신 기본이 있어서 굳이 작가라는 이름이 붙지 않아도 그 이상의 큰 변화는 없겠지만, 이제 정부가 인정한 사단법인체인 우리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의 정관에서 정한 작가가 됨으로써 내면적으로는 좀 더 자신의 작품에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고, 대외적으로는 우리 협회의 일원으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더 많이 가지게 되셨습니다. 저는 취임사에서도 밝혔듯이 제4대 협회장으로서 협회 창립 8기인 100여 명의 순수했던 동기와 사단법인 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만들어내는 사진 작품들이 예술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주제와 내용으로 생활 속 사진 예술이라는 담론을 통해
한국 대중예술사진의 새로운 영토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가 대상을 찾아 만나지 않으면 결과물을 얻지 못하는 것처럼 사진가는 언제나 어디서나 대상과 만나고 소통해야 합니다. 사진의 본성이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회원 여러분들의 예술적 감성과 창조적이며 높은 안목에 맞춰 신바람 나는 만남의 장을 만들기 위하여 협회 임원진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여러분들과 함께 합리적으로 발전하는 협회, 회원들이 신바람 나는 협회, 자랑스러운 협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제약 속에서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작가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을 준비한 교육국 이사님들과 이번 교육에 참여해 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2021년도에는 회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즐거운 사진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6차 작가 보수 교육과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공모전 운영과 심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공모전 운영 및 심사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정은 디지털 사진 영상 예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사진 및 영상 공모전 촬영대회, 전시회 등의 공정한 심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와 각 지부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사진 및 영상 공모전, 촬영대회, 전시회 작품 심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따라 심사 및 운영키로 합니다. 공정한 작품 심사의 개선 발전과 제도적 확립을 위하여 본회의 심사관리국을 두고 해당 공모전, 전시회나 촬영대회 기간 중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운영위원회를 둡니다. 심사위원장은 심사관리국장이 추천하여 협회장이 선임합니다. 이 심사위원장은 주최, 주관 지부 또는 해당 단체의 관계자는 선임해서 배제합니다. 3. 심사위원회 선정은 본회 심사작가 및 전시기획 자격을 획득한 자 중 심사관리국장과 심사위원장이 선정하여 협회장의 승인을 받습니다. 운영위원회는 공모전 진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준수하도록 감독합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은 해당 공모전 공고 전 구성하며 위원장 1인에 위원 10인 이내로 정합니다. 운영위원장은 회장단의 추천으로 협회장이 임명합니다. 운영위원회는 심사관리국, 공모전, 전시회, 촬영회의 성격에 따라 운영위원장이 추천하고 협회장이 임명합니다. 운영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분담하며 운영위원회는 해당 일정이 끝나면 자동 해산합니다. 공모전 시행은 본회나 각 지부가 주최하며 공모전 운영위원회가 주관합니다. 공모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기사협 한국사진대전, 본회 주최사진 공모전, 포트폴리오 공모전, 지부 주최 공모전, 기타 단체 위탁 공모전이 있습니다. 공모전에 출품하는 사진은 각 공모전 시행 요강에 명시된 규격 이상의 디지털 이미지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필름 사진은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출품자는 원본 파일 또는 원본 필름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품 사진은 반환되지 않으며 공모전 입상작 및 출품작에 대한 저작 재산권 및 사용권은 본회가 소유합니다. 출품 사진의 저작권과 초상권에 관해서는 출품자가 책임집니다. 수상자는 본회 이외의 제3자에게 수상작의 저작 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저작 재산권 이용을 허락하는 등 본회의 독점적 이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정회원 및 우수회원이 일정 이상 점수를 획득하였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작가 승급 및 등록 시 공모전 출품 자격을 정지합니다. 시상 내역은 주최, 주관 측의 요청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대상 1인, 2. 금상 1에서 2인 이내, 3. 특상 1에서 5인 이내, 4. 은상 2에서 5인 이내, 5. 동상 3에서 7인 이내, 6. 가작 10에서 15인 이내, 7. 입선 100인 이내. 시상 점수는 아래와 같으며 증감될 수 있습니다. 1. 대상 600점, 2. 금상 500점, 3. 은상 400점, 4. 동상 300점, 5. 가작 200점, 6. 특상 200점, 7. 입선 100점. 공모전 성격에 따라 주제를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1. 사회 역사 및 생활상 부문, 2. 자연 및 풍경 부문, 3. 생태 환경 부문, 4. 민속문화유산, 공연 축제, 예술기록 부문, 5. 축제 및 행사 부문, 6. 인물 및 모델 부문, 7. 스포츠 및 레저 부문, 8. 추상 주제 제작 및 연출 부문, 9. 디지털 아트 부문. 본회와 각 지부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모전과 전시회, 촬영대회 작품 심사는 온라인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해당 공모전과 전시회, 촬영대회의 성격을 고려하여 오프라인 심사도 할 수 있으며 해당 공모전과 전시회, 촬영대회의 심사 방법은 공모전 주최, 주관 지부 또는 해당 단체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후 결정하여 시행키로 합니다. 본회와 각 지부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모전과 전시회, 촬영대회 작품 심사는 온라인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해당 공모전과 전시회, 촬영대회의 성격을 고려하여 오프라인 심사도 할 수 있으며 해당 공모전과 전시회, 촬영대회의 심사 방법은 공모전 주최, 주관 지부 또는 해당 단체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후 결정하여 시행키로 합니다. 1. 본회의 공모전 심사의 공개작 기준. 공개작이라 함은 타 공모전의 입상 및 입선 작품, 달력 제작 등으로 인쇄 인화된 작품을 말합니다. 2. 본회 심사의 과도 보정 기준. 1. 최초 원본 100%에 대한 출품작의 비율이 50% 미만으로 작품을 합성하거나 포토샵, 자르기 등 가공을 한 후 확대한 작품. 2. 3분의 1 이상 원색이 변형될 정도의 과도한 색 보정. 3. 5% 이상 원형이 읽어지거나 삭제 삽입한 경우 단 작품 내용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물질, 점 등을 제거한 경우 예외로 봅니다. 공모전 심사는 온라인 심사와 오프라인 심사로 구분됩니다. 온라인 심사는 1차 심사 분야별 배정심사위원 선정에서부터 4차 심사, 요강에 의한 최종 심사까지 진행됩니다. 오프라인 심사는 1. 온라인 심사와 동일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2. 심사 시 5에서 7명의 참관인을 둘 수 있습니다. 3. 심사는 1에서 3일간의 기간 안에 실시. 4. 심사 기간 중 심사위원회 외부 접촉 금지. 5. 운영위원회에서는 외부와의 접촉이 허용되지 않는 곳을 지정 심사 진행. 3. 심사 방법은 각 공모전, 전시회, 촬영대회 성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진 공모전 심사위원회 자격은 보시는 내용의 사항에 의해 공모전 심사 자격을 획득한 자들로 구성,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심사위원회 수는 공모전 및 전시회의 성격이나 규모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정합니다. 1. 본회가 주최 정하는 공모전 심사위원회 수는 20명을 원칙으로 하나 진행상 필요에 따라 주최 주관 측과 협의 후 증감할 수 있습니다. 2. 기타 외부단체 및 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공모전의 심사위원 수는 심사관리국과 협의에 결정합니다. 심사위원 구성에 있어 주최 또는 주관 및 후원기관이 추천한 심사위원 수는 전체 심사위원 수의 4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자는 해당 공모전 및 전시회에 출품할 수 없습니다. 3. 심사위원으로 심사에 참여한 자에 대해서는 하자 없이 심사가 끝난 경우 심사위원회 세부 규정에 따라 공모전 및 전시회 심사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7심사위원회 명단은 심사 시작 전부터 심사 완료,
후 심사 발표 때까지 비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8심사위원이 단 한 작품이라도 심사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해당 공모전의 심사 점수가 무효 처리되며 해당 공모전의 심사위원의 자격도 정지됩니다. 공모전의 업무보고 및 협조는 심사관리국장은 심사위원 전원이 서명한 입선자 명단을 작성하여 심사 후 즉시 협회장에게 업무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문제가 있을 경우 심사에 임한 위원은 문제점을 평가관리국에 제시할 수 있으며 심사관리국장은 적법 절차에 따라 문제 원인을 해소하여야 합니다. 관련한 징계는 이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심사위원은 징계되고 해당 작가위원의 입회 점수를 취소합니다. 타 기관 및 단체는 후원 명칭 사용을 취소합니다. 1. 심사위원은 본인이 심사위원임을 발설하여 출품자, 심사위원 간의 심사 관련 비리, 부정한 행위를 한 자나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어 본인 수락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자. 2. 출품자, 타 공모전 수상작을 제출한 자, 심사위원에게 청탁하여 심사 관련 부정한 행위를 한 자, 공모전 요강 및 전시회 주제에 위배된 요구를 한 자, 3. 공모전 운영위원, 위 사항 관련 직무유기를 한 자. 운영위원회와 심사위원회에서는 제20조 호와 관련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인사국에 징계를 의뢰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단법인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공모전 운영 및 심사 규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서 심사 과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협회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공모전 메뉴를 클릭합니다. 1. 공모전 페이지 좌측 공모전 심사 메뉴를 클릭합니다. 1, 2, 3차 심사 공통 1차 심사의 시작 화면입니다. 우측 심사하기를 클릭하면 1차 심사 화면이 나옵니다. 1차 심사 화면입니다. 좌측 상단에 심사 대상 작품 수와 부여된 추천수가 표시됩니다. 부여된 추천수만큼의 작품을 추천하시는 것이고 부여된 추천수가 다 소진되어야 합니다. 첫 작품을 클릭합니다. 좌측 상단에 역시 남은 추천수가 표시됩니다. 상단 1차 버튼 활성화 확인하시고 이 작품을 추천하신다면 하단에 있는 작품을 추천합니다를 클릭합니다. 1작품을 추천을 해서 상단에 남은 추천수가 128개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 작품을 추천합니다 버튼이 추천을 취소합니다로 변경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마음이 바뀌어서 추천을 취소할 때 이 버튼을 클릭하면 취소가 되고 추천수는 1개 회복이 됩니다. 하단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 작품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작품이 나옵니다. 이 작품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하단 다음 버튼을 클릭해서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참고로 하단 좌측 리스트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방식으로 1차 심사를 진행하고 마지막 작품에서 하단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리스트 마지막 페이지가 나옵니다. 좌측 상단에 표시되는 남은 추천수가 0이 된 것을 확인하면 1차 심사가 완료됩니다. 남은 추천수 0을 확인하고 이제 2차 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협회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공모전 메뉴를 클릭합니다. 1, 2, 3차 심사 공통입니다. 공모전 페이지 좌측 공모전 심사 메뉴를 클릭합니다. 1, 2, 3차 심사 공통 2차 심사의 시작 화면입니다. 우측 심사하기를 클릭하면 2차 심사 화면이 나옵니다. 2차 심사 화면입니다. 좌측 상단에 심사 대상 작품 수와 부여된 추천수가 표시됩니다. 부여된 추천수만큼의 작품을 추천하시는 것이고 부여된 추천수가 다 소진되어야 합니다.
첫 작품을 클릭합니다. 좌측 상단에 역시 남은 추천수가 표시됩니다. 상단 2차 버튼 활성화 확인하시고 이 작품을 추천하신다면 하단에 있는 작품을 추천합니다를 클릭합니다. 1작품을 추천을 해서 상단에 남은 추천수가 97개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 작품을 추천합니다 버튼이 추천을 취소합니다로 변경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마음이 바뀌어서 추천을 취소할 때 이 버튼을 클릭하면 취소가 되고 추천수는 1개 회복이 됩니다. 하단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 작품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작품이 나옵니다. 이 작품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하단 다음 버튼을 클릭해서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참고로 하단 좌측 리스트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방식으로 2차 심사를 진행하고 마지막 작품에서 하단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리스트 마지막 페이지가 나옵니다. 좌측 상단에 표시되는 남은 추천수가 0이 된 것을 확인하면 2차 심사가 완료된 것입니다. 이제 3차 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협회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공모전 메뉴를 클릭합니다. 1, 2, 3차 심사 공통입니다. 공모전 페이지 좌측 공모전 심사 메뉴를 클릭합니다. 1, 2, 3차 심사 공통 3차 심사의 시작 화면입니다. 우측 심사하기를 클릭하면 3차 심사 화면이 나옵니다. 3차 심사 화면입니다. 3차 심사 화면에서는 좌측 상단에 심사 대상 작품 수만 표시됩니다. 3차 심사에서는 부여된 추천수가 심사 대상 작품 수와 같습니다. 남은 추천수는 작품을 클릭하면 좌측 상단에 표시됩니다. 각 작품 하단에 점수주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 작품별 점수 부여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첫 작품을 클릭합니다. 3차 심사 점수 부여 화면입니다. 하단에 작품성, 목적성, 희소성 각 항목에 4에서 10점의 점수 중 선택하여 클릭합니다. 각 항목의 점수를 클릭하고 하단에 있는 점수를 저장합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작품의 점수 부여를 완료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버튼을 클릭해서 다음 작품으로 이동합니다. 이 작품의 작품성 9, 목적성 8, 희소성 8을 부여해 보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남은 추천수가 표시되고 이 추천수가 0이 되어야 심사 대상 작품을 모두 점수 부여를 한 것입니다. 하단 점수 항목에 작품성 9, 목적성 8, 희소성 8의 검은 점으로 점수가 부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버튼을 클릭해서 다음 작품으로 이동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모든 작품에 점수 부여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컬러에 대한 기본 이해를 위하여 몇 가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컬러 사진의 경우 색을 무시하고서는 좋은 사진 작품을 얻기 어렵고 특히 심사할 경우 최상의 색상을 모니터에 구현시킴으로써 출품 작가의 의도가 왜곡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디지털 사진 작업은 개인별 작업 한계 차이로 출력물의 색상도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심사할 경우 가심사자의 모니터로 본 사진과 나심사자의 모니터로 본 사진의 색상 등의 차이가 현저하게 다른 점도 있어서 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색상과 관련된 사항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1996년 마이크로소프트와 HP가 공동으로 제안한 sRGB를 비롯한 다양한 RGB 컬러 스페이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서로 다른 생역을 가진 모니터 사용 시 문제점에 관한 것과 어떤 웹브라우저를 사용해야 하는가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진을 찍고 찍은 사진을 보정할 때 이상으로 심사하는 사람은 자신의 모니터 등을 사전에 정밀하게 준비하고 점검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주 간단히 말씀드린 이 내용들은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고 또한 사진 작업에 있어서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색에 대한 관심과 더 나은 색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한국 디지털 사진가 협회 회원이시길 기대합니다. 다시 심사 방법으로 돌아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3차 심사에서 점수 부여를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상대평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평가의 의미는 예를 들어 모든 작품이 심사위원이 판단할 때 정말 좋다고 해서 대부분 9점 혹은 10점을 부여하시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럴 경우 변별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수상 등급을 나눌 수 없습니다. 정말 긴 시간 수고를 해야 하는 일이지만 출품자들이 각자 최선의 작품을 출품을 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또한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내가 출품했을 때 심사위원들이 성심껏 심사해 주기를 바라신다면 성심성의껏 냉철한 판단으로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모전. 우리 협회는 공모전에 출품하시는 회원님들의 귀한 작품에 대한 최선의 심사를 통하여 회원님들의 신뢰를 확보하도록 꾸준히 노력합니다. 이어서 사진의 예술성과 생활의 조화가 계속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디지털 사진가 협회 제26차 보수 교육 자료입니다. 이 땅의 많은 사진 작가 중에 구본창 사진 작가의 작품 세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구본창 작가는 1953년 서울에서 태어나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독 함부르크 국립조형대학에서 사진 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현재 중앙대학교에서 사진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애초부터 전공으로 하지 않고 중간에 사진을 한 구본창 작가, 우리 회원님들도 많은 분들이 그런 입장이어서 구 작가님의 이야기는 더 실감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품을 보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작가님께서는 고등학교 때나 대학 시절에 사진에 관심을 가진 적이 있었나요? 사진보다는 미술에 관심이 많았었지요. 연대 미술 동아리인 화호의 활동을 했으니까요. 세월을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저는 뭔가 모으고 만드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아마도 그게 저의 적성이었던 것 같지만 결국 미술대학에는 갈 수가 없었지요. 경영학을 전공, 막상 대학을 졸업하고 월급쟁이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보니 이 생활이 참 싫었습니다. 대기 조직에서의 생활이란 자기 주장이 없잖아요. 또 그럴 힘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외국으로 가야 한다는 막연한 동경을 갖게 되었어요. 그곳에 가면 자유로울 거라는 동경 같은 거 말입니다. 그래서 독일로 갔고 거기서 사진 공부를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공부는 힘들지 않았는지요? 행복한 시절이었어요. 제 성격이 예민하고 소극적이라 공동생활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혼자 만들고 수집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어려서부터 저의 그런 행동은 늘 야단 맞는 것으로 끝났지요. 그리고 이런 말들이 늘 꼬리표처럼 붙었어요. 사내 녀석이 라고. 그런데 독일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지요. 뭔가 만들고 붙이고 꿰매고 해서 교수들에게 가져가면 칭찬을 많이 해주고 해주셨습니다. 신바람이 나서 더욱 열심히 하게 되었는데 아무튼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1985년에 귀국하셨지요? 당시 한마당에서 전시한 컬러 사진전은 화려한 색채와 조형이 기억으로 남아있는 전시회였는데 아마 유학 시절의 행복함이 그대로 드러났는가 봅니다. 귀국 후 상황은 어땠습니까? 참 힘들고 외로웠습니다. 사진계에 아는 사람도 없고 어떤 들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이 갑갑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고민과 좌절의 시간들이 흘러갔지요. 남대문 시장 등을 방황하면서 느낀 것은 정상적으로 사진 찍기가 어렵다는 것이었어요. 긴 오후의 미행이 그때 자동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이지요. 국내에서 충분히 사진 수업을 받은 후 더 공부하기 위해 유학을 간 것과 나이 든 후 어떤 계기에 의해 방향 전환을 한 것과는 사진을 대하는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듯한데요. 개성에 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주입식 교육에 의해서 형성된
사진에 대한 고정된 틀이 몸에 밴 경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성을 잃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육 과정의 경직성이 개개인의 개성을 묻혀버리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 사진에 대한 고정관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개방된 상태로 모든 것을 흡수한 셈이죠. 특히 제가 다니던 학교는 사진뿐만이 아니라 그림, 한화 등의 시각예술 전반과 미술사를 균형 있고 폭넓게 공부할 수 있어 나름대로의 개성을 살릴 수 있었다고 봅니다. 사진의 특성은 지금 여기를 찍는 것인데 작가님의 사진을 보고 있으면 과거의 희미해진 영상을 다시 보고 있는 느낌이 들어 그때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는 시간의 흐름을 느낍니다. 현재는 곧 과거가 되지요. 인생은 덧없이 느껴지고 그래서 현재를 찍지만 과거의 표정을 담아보고 싶습니다. 풀이나 땅 또는 박제된 새나 나비 등을 찍을 때에도 그것들을 스쳐간 역사들을 찍고 싶은 것이지요. 그 하찮은 것 속에도 나름대로의 역사가 있고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작업 방식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작업하시는지요? 한 주제를 끝내고 다른 주제로 옮겨가시는지 혹은 여러 주제들을 병행해서 작업하시는지요? 평소 노트에 생각을 정리하곤 합니다. 그때그때 생각나는 것들과 뭔가 거리가 되겠다고 생각되면 신문, 잡지 등에서 스크랩해 두지요. 1980년 조선일보에 난 나비 박사 석주명의 이야기가 굿바이 패러다이스의 밑그림이 된 것이 그 예입니다. 얼마 전 체첸 공화국의 가로수가 불에 그을린 채로 앙상하게 서 있는 것이 신문에 실린 것을 스크랩해 두었는데 그것은 요즘 하고 있는 불태우기 작업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결국 그 잡다한 것들이 덩어리를 이루고 그 속에서 작업을 하는 셈이죠. 컬러 사진에서 색이란 흑백 사진의 그라데이션과 비교되는 주요 요소인데 작가님께서 컬러에서 쓰는 색은 절제된 느낌을 줍니다. 특히 주조색은 브라운, 보라, 청색 등으로 특징 지을 수 있는데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와 색이 조화를 이룬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색의 느낌을 염두에 두고 작업합니다. 제 경우 브라운 계통의 색을 많이 쓰는 것은 주된 테마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브라운은 퇴색한 느낌을 주는 색으로 과거에 대한 회상이나 세월의 흐름, 노스텔지어를 느끼게 하지 않습니까? 청색과 보라는 차가운 느낌도 주지만 사후 세계 또는 멀리 있는 꿈에 신비스러움을 주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평론가들은 작가님의 사진을 상징이나 기호라는 말로 표현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 말들의 공통점은 사진상에 나타나는 이미지가 뭔가 의미 있는 것을 표상하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요? 표피적인 리얼리티 이면에 숨겨진 리얼리티가 있다는 뜻인데 이 이중 구조가 사람들이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지요. 많은 아마추어 모임의 사진적 특성은 너무 대상 의존적이라는 것입니다. 피사체와 사진은 외형적 등가 이상의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단순히 대상물을 따라다니는 것이 되고 말지요. 프로의 경우는 타인이 보는 이미지를 떠나서 내가 보는 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대상물을 찍게 됩니다. 따라서 그 대상물은 자아를 반영하게 되죠. 예를 들어 백로를 찍게 될 경우 표피적인 아름다움에 사로잡혀 그것을 찍고자 하면 역시 표피적인 아름다움 그 이상은 찍을 수 없겠지요.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그 백로는 특별한 백로여야 하고 나만의 백로여야 합니다. 그래야 일정한 거리에서 촬영자와 대상물과의 긴장과 그리고 해석이 가능한 것이지요. 작가님의 견해로는 사진 예술이란 현실을 재현하기 위해서 카메라가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사진가나 감상자의 마음에 그 무엇이 되기 위해서 현실을 동원하는 것이군요. 문제는 대부분의 아마추어들이 사물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훈련이 부족하다는 것 아닐까요? 사진도 일종의 언어이고 우리가 외국어를 해독할 때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시각 언어의 해독도 역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학문의 영역과는 달리 예술에 있어서 요구되는 것은 열린 마음이지요. 대상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이 열려야 표피적인 것 외에 다른 무엇을 발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사실 나는 학생들에게 스트레이트를 하라든가 메이킹을 하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어떤 사진이 왜 좋은지에 대한 것과 대상을 보는 눈입니다. 즉 조형 전반에 대한 훈련이 나의 관심사이고 이런 훈련 없이는 좋은 결과물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설프게 흉내만 내는 사진은 나 역시 싫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메이킹 포토가 유행하는 것은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문화적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영화는 화면 속에 마치 만화처럼 소리 대신 글을 집어넣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문화는 단선적인 문화가 아니라 복합적인 문화이고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그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들에게 겪어보지 않은 탄광촌이나 농촌 현실을 찍어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예술은 이래야 한다는 것이 없습니다. 고전주의, 낭만주의, 사실주의, 모더니즘 같은 예술 사조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진 역시 어느 것이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그들이 공존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지 않겠는지요. 사진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끝까지 취미 차원에만 머물고자 한다면 그다지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서로가 되어야겠다는 사람이라면 밥 먹고 술 마시고 떠들고 동일한 것을 찍는 동아리의 촬영 모임에 많은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되겠지요. 동아리 활동은 단지 뭔가 배우는 기회로만 삼고 작품 활동은 혼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촬영이 피사체와 단둘만의 내밀한 대화라고 한다면 어떻게 여럿이 몰려가서 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조용히 홀로 대상물과의 무언의 대화를 나누기 바랍니다. 회원님께서는 지금까지 제26차 작가 보수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교육 완료를 위한 귀한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